네, 지금 아반떼 가능하죠. 봉구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당연히 가능하죠. 레이 가능하고요. 티코도 다 가능한데 K9 자주포는 제가 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5톤 타이탄 트럭도 한번 제가 요거는 확실치 않아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K9 전차도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쪽에 이비오스 선팅필름 쪽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포에도 근데 그게 필요하나? 눈이 많이 부셔요? 자주포 쏠 때? 아니 탱크 운전할 때 눈이 많이 부셔? 이비오스 선팅필름 여러분 자동차와 찰떡궁합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팅필름 뭘로 하셨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딜러가 그냥 해주는 걸 하셨구나.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비오스로 꼭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은 역시 다우만 좀 빠졌나요? 예. 네. 아침에 상승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들면서 밀리기 시작을 해서 다우는 마이너스까지 밀렸고요. S&P 500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밀리긴 밀렸지만 강보합에 마감을 한 거고요. 나스닥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강세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2.15%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델 컴퓨터 등의 연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종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2.5%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1.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인텔, AMD 다 올랐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나스닥은 후반에 밀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마감을 해서 나스닥은 플러스 0.6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신고가 내고 고점 대비 매물이 좀 나와요. 요즘에는 보면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미국의 월가 IB들에서 S&P 500의 올해 타겟 프라이스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져왔는데 미국의 월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관론자 또는 약세론자라고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이 사람은 지수가 작년에 계속 올라가는 동안 작년 말에 네. 올라오는 동안 계속 빠진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4,200포인트 아래로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인데요. 기억나시죠? 근데 분이 5,400포인트 돌파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5,308포인트거든요. 5,400포인트는 사실 멀리 있는 지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약세에서 강세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바뀐 것은 요즘 시황을 미국 시황을 이렇게 보면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해 안 되는 상승이 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실적이나 가치 이런 부분보다도 시장의 유동성을 볼 때 올해 미국 시장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빼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물가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 IB들에서는 S&P 500의 목표 지수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미국 시장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작년에 예.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예. 민망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입니다. 작년에 11월서부터 올해 3월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1, 2월만 하더라도 계속 빠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거 보시면요. 잠깐 다른 얘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증권사에 나오는 자료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별다르지 않고요. 어떤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S&P 500이 5,600 가고 만약에 반대로 나빠지면은 3,400까지 간다. 그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런 것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그만큼 시황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시나리오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나리오가 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부연 설명 또 하나 드리면, 자 이들이 또 다 바꾼 거 보니까 다 왔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하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연 하지 않아도 되는 부연 설명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 이 목표 주가를 바꿨냐라는 그 내러티브나 아니면 시황관 뭐가 바뀌었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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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64% 올라서 2,742포인트고요. 2,800포인트를 또 못 넘기고 있어요. 2,800포인트를 계속 못 넘기고 있는데 코스피는 올랐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2,800을 넘기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시장이 좀 가볍게 오히려 좀 힘을 받을 것 같다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 0.9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이유는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12,000계약이나 샀었어요. 네. 마지막에는 좀 이제 팔았지만은 그 규모가 줄었지만 선물을 강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1% 이상 상승하다가 종가는 플러스 0.64에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윗골에 좀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해서 곧바로 밀렸습니다. HLB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았고요. HBL 계열사 중에서 8개 중에서 일부 종목은 만등을 했습니다. HBL도 장중에 뭐 하한가에 잠깐 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결국은 하한가 가고 뭐 HBL 제약이나 뭐 생명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약한 종목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했던 것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어제 1.9% 올랐고요.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2.6% 올랐고, 금융주에서 신한지주가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 강세를 보인 거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 이제 음식료, 전력설비, 해운주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강세였는데, 해운주가 어제 HM이 8.4% 올랐는데, 이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뉴스인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라고 하는 게 이제 19% 급등했다는 뉴스가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양진흥공사에서 발표된 컨테이너선 시황 단기 급등 원인 점검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6주 연속 급등하면서 1년 8개월 내 최고 수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 전후에 소비가 급증한 부분, 그리고 희망봉 우회로 인한 공급 부족, 그리고 캐나다 철도 파업 및 미국 항만 노사 갈등으로 물류 차질,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운임이 점차 느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한쪽은 미국과 중국의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 서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관세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때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도 지금 좀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CCFI라고 하는 건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거든요. 이게 먼저 움직이고 이게 지금 뒤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있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 요건 밑에 있는 거 중국 컨테이너. 요건 상하이에서 나가는 거고, 요 밑에 거는 중국 전체 항만에서 나가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얘가 먼저 견인하고 얘가 따라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게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따라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사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한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테마가 이루어진 것에서 아주 이쪽이 아주 센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 한 20% 정도 오르는 뭐 이 정도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히 이런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HMM 얘기하면서 어제 시황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HMM이 8.4% 오르고 다른 주식도 대한해운도 좀 오르고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빨간 거치로 쓴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제 구리 선물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ME에서요. 역사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금이 신고가 난 건 아시죠? 네. 금 신고가 난 거. 전에 제가 언제입니까? 우리 3프로에서 SBS 방송할 때가 언제예요? 한 4년 됐나요? 그때 뭐 SBS요? 예능 방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그 연예인들 중에서
금을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 아. 금 연예인분들이 금을 상당히 많이 또 선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금 올라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막 클러징이 막 돼요. 네네네. 그때가 얼마였냐면은 1850, 1821 했습니다. 아. 금 많이 올랐죠. 2,400달러까지 왔으니까요. 아 근데 그 한 1년 반쯤 전인가? 저희 그 또 한 금 전문가가 한 2번 정도 나오셨었어요. 아침 시간에. 예. 그리고 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예.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양반이 계속 금값은 앞으로 뭐 한 2, 3년 동안은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이그 참 뭘 아신다고 이제 속으로 이제 이러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금은 이제 왜 잠깐 말씀을 드렸냐면요. 예.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글로벌리 이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예. 전쟁이 난다든지 뭐 이럴 때 금이 각광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다우지수는 128년 만에 신고가 내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회복된다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은은 금에 비해서 변동폭이 훨씬 더 커요. 크죠. 예, 변동폭이 크고 은은 경기가 좋아질 때 올라가는 특징을 좀 가져요.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움직이는 게 대표적인 게 구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요즘에 아이언도 각광을 받고 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전부 다 올라가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철금속 재련업체, 비철금속 유통업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전선이나 장비들, 해저 케이블 이런 데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만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독특하게 유독 어제는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만약에 S&P 500의 지수 플레이를 한다. 네. 나는 지수 플레이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쪽에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쪽 올라오는 재련업체나 이쪽을 할 거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고 코스피는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금 가격이 사상 또 최고. 네. 예. 오늘은 옐런 장관과 라가르 총재의 발언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있고 델 테크놀로지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IT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보다도 섹터나 이슈별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매크로에서 제가 오늘은 이슈를 안 갖고 오고요. 네. 아침에 올해 상승률을 한번 다 찍어봤어요. 올해 상승률. 예.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 찍어봤더니 다우가 5.62%, 나스닥이 11.8%, S&P 500이 11.2% 상승했더라고요. 사실 지금 5월 셋째 주기 때문에 이게 지수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요. 반년도 안 됐는데 네, 지금. 굉장히 강세인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8.9%, 독일이 12.2%, 프랑스가 8.6%, 니케이 225는 16.7%. 이야. 그래 한번 좀 이런 거 짚어볼만 하죠. 프로님의 감탄을 보시니까 짚어볼만 합니다. 상해 종합지수 6.6%, 항생지수 15%, 홍콩 H지수 20%. 우리 그때 우리 ELS 때문에 걱정 많이 했잖아요. 에이. 항상 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 여태까지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거기가 저점이더라고요. 아, 그 얘기 막 나오고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이. 아무튼 얘 20% 올랐습니다. 대만이 18.6% 올랐습니다. 와. 우리 코스피가 3.2% 올랐고요. 아니, 지수로 도대체 18%가 올라가면 TSMC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개별 종목들은 몇 프로가 올랐다는 거예요. TSMC가 뭐 엄청나게 올랐고 이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요. 거기는. 우리 코스피가 3.2% 올랐고요. 코스닥은 2.2%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 세계가 다 달리는데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지금 뜨겁게 반응하는데 네. 우리가 그렇다고 작년에 뭐 엄청 올라갔고 딴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 올라서 지금 뭐 조금 쉬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만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 이 증권 관계 증권사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증권협회나 증권거래소나 증권관계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단기 거래한다. 단타 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진짜 지금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런 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딱 봐도 그렇죠. 이러면서도 또 정프로는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딴 네. 나라들 올랐으니까 우리도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속으로 해보는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겠죠. 시장이 네. 글로벌리 여러분 그런 표 보신 분 뭐 계세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뭐 10년간 20년간 이렇게 봐서 네.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을 국가별로 이렇게 쭉 세우는 거예요. 예. 솔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연간으로 봤을 때 연속해서 한 국가가 네. 오늘 이 사람 목이 계속 잠기네. 연속해서 한 국가가 계속해서 1위 달리 이러질 않아요. 상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 1위야. 그 다음은 유럽. 뭐 한 2년 1위 하다 그 다음에 유럽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은 꽤 오랜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 이건 확실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들을 계속해서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우리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기관 욕하고, 기관들은 뭐 정책 욕하고, 정책들은 또 다른 거지 하고, 다 서로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핑계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책임 어떤 부분이라도 있었겠죠. 네네.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푸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현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홍콩, 중국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우리 시장이 위쪽을 바라볼 만한 환경은 분명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을 바라보고 위쪽을 가려고 하는 이 수급이나 이런 느낌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지수, 네. 코스피 지수에서 그런 부분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갔을 때 위로는 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갔을 때 이들이 어느 순간 되면 또 다들 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고 좀 가다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게 예. 아직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따뜻한 물. 여기 있습니다. 그게 좀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도 진짜 있더라고요. 뭐 주식 개별 종목에서도 좀 그런데 막 시장 전체가 막 갈 때 못 가는 친구가 예. 나중에 이제 막 한참 올라왔을 때 이제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예. 다시 또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도 딴 애들 막 갈 때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진짜 딴 애들 막 거의 막 몇십 프로씩 해갖고 이제 정점에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좀 따라가려고 고개 드는데 갑자기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거품 빠지면서 패대기 맞으면 예. 그때부터 또 우리는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프로님이 그동안에 이제 이걸 계획 방송 오래 하시면서 주식의 속성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시장을 저는 얘기했지만 자, 종목으로 가보세요. 예.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네. 종목이 막 가는 동안 얘는 못 가요. 예. 그러면 이게 시간을 더 길게 가면은 얘가 키 맞추기를 합니다. 예. 쫓아가요. 근데 이 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 주도주가 빠질 때 얘는 같이 더 빠지잖아요. 예.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도주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에 우리가 해답을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이 빠졌어요. 빠졌을 때 같이 빠지면 얘 못 갔던 애를 가다가 빠진 애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정프로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지금. 하도 참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다 전 세계 시장 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장 또 가다가 말겠구나 이런 또
심리적인 실망감도 있는 반면에 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위로 좀 갈 수 있는 분위기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냥 네. 푸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 대비 약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연초 1월 달에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관과 그리고 특히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실망감과 특히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두 분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뭐 이제 통화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굉장히 비관적. 아니 다 갈 때 못 가는 거는 안 되지 않냐, 우리 시장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한국 시장을 얘기하고 한국 시장 뉴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죠. 기간마다 지금은 이런데 올 하반기에 똑같이 이렇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까 정프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좀 갈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 전략이 다른 거고, 네. 투자 기간이 다른 거고, 그런 부분들을 뭐 다 생각해야지. 너무 그냥 한쪽을 치우치지 말자는 말씀을 정말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것은 이제 실망해 버렸고, 그냥 이슈별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따라다니면서 종목 접근을 해야 된다. 종목 장세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얘기를 제가 꽤 오랜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맞아요. 꽤 오랜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는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예, 어제 중국 LPR 금리 동결했습니다. 짧게 넘어가고요. 20일은 6월에 금리 인하 금리나, 6월에 유럽 중앙은행이 예. 6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럴 수 많이 이제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하고 스웨덴은 금리 인하 했죠. 네. 영국이 근데 9일날 통화정책 회의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시사를 좀 했어요. 이런 전망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리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22가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ECB가 항상 먼저 열립니다. FOMC 회보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먼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FOMC 미국의 연준에 영향을 줍니다. 전혀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0.975%까지 올랐대요. 고점 찍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제로 금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10년물이 1% 가까이 찍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는 뭐 그냥 좋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에도 그렇고, 근데 아마도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튼 간에 지난 3월에 17년 만에 금리 인상했고, 그다음 추가 금리 인상이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 드리겠고요. 중국이 미국과 유럽, 일본, 대만산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와인, 유제품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유럽은 와인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럽 와인이 네. 중국에 엄청 팔리는군요. 예. 1조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네. 이것 때문에 서로들 또 관세 전쟁에 더 갈등을 좀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 뉴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는 뭐냐면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어떻게 이 보고서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혜는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봐야 되는 겁니다. 대만 퀀타 컴퓨터, 이 퀀타 컴퓨터는 뭐냐면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AI 서버를 만드는 퀀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의 모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작년 글로벌 AI 서버 시장의 점유율 25%예요. 엄청난 거죠. 네네. 전체 25%니까 서버가.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IR을 하기를 하반기에 AI 서버 출하량이 급증할 전망이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1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급증할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 및 해외 사업장에 증설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IT에 연관되어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 거점을 인도로 확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말에 다음 주가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인도를 방문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중동 생산 거점의 기가팩토리를 인도에 건설한다. 인도는 세계 3대 완성차 시장으로 자국 내 전기차 생산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자동차 판매의 30%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정부에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인도의 생산 거점 기가팩토리를 만들면 어디인가 수혜인가라는 게 또 보고서가 딸려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게 하나가 또 있고요. 새로운 기가팩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쪽 섹터가 지금 가장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그렇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비스는 이미 말씀 주셨으니까. 자, 하여튼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이런 자료들 나중에 혹시 다운받고 싶으시면요. 저희 3프로TV 앱에 잘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자료들도 잘 한번 다운받아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 이러네요. 예, 큰일 났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동안 맞아요. 목 감기인데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없는데 목만 계속 아픈 감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만 그러지 않았더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요. 이번 감기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네. 눈 건강 괜찮으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도 안 좋고 코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이빨 수술도 맨날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쓸 만큼 써서 고쳐서 써야 될 나이가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좀 서글퍼지는데 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래서 요즘은 늘 인사를 제가 드릴 때도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